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라. 저희 빅피처 신기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보다 오늘 워낙에 시장이 강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수익의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여기서 거시적인 이슈를 저희가 하나 조금 다뤄봐야 될 게 G7의 네. G11이 될 것 같다고 예.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를 초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 고립 작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를? 뭐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미국에서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했으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는데 네. 지금은 애매하죠, 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6월달에 하려고 그랬죠, G7 네. 회담을. 6월달에 하려고 했더니 프랑스에서는 그냥 화상으로 하자고 그러고 독일에서는 안 가겠다고 그러고 네.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바에는 좀 이번에 하지 말고 미루자. 3개월이나 미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룬 게 이제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9월로 연기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이 대선이기 때문에 네. 예, 그 전에 이제 새 과시용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겠고 이제 그러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할 얘기는 사실 좀 뻔하죠. 예, 중국을 같이 좀 견제하자 이런 거. 또 그 얘기를 직접 안 꺼낸다 할지라도 네. 거기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견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니겠는가. 네, 네.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호주, 인도를 추가한 거에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그렇습니다. 있는 예, 거죠. 이제 다 이제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 중국이 자극받을까봐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죠. 중국이 자극받으면 우리나라에 또 이제 중국은 늘 공식적으로 안 하고 암암리에 뭘 하잖아요. 예, 암암리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까봐 임금 보복을 그런 부분이 걱정인데 또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성주 쪽에서 좀 잠잠한 틈을 타가지고 주민들이 좀 약간 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밤에 네. 사드 장비를 들어가갖고 새롭게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오, 그랬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G7에 참가하고 사드 장비 재배치하고 이런 네.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고 또 이제 지금 G2가 신냉전 진입했다고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편가르기성 폼페이오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도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이제 편을 확실하게 해라. 네. 이런 이제 압박을 심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건 같은데 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런 거는 늘 이런 압박들은 좀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제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러죠. 모호성. 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예,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이제 이것도 어떤 순간에 네. 갑자기 너무 이제 큰 압박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온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한쪽을 좀 택해야 되겠지만 네, 네. 아마 우리 정부는 당분간은 그렇게 할 거예요. 좀 모호하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부분들을 좀 취해갈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령 미국 쪽에서 만약에 우리 편 안 들면 이런 부분들은 제재를 하겠다라든가 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균형이 좀 깨지겠죠. 네, 네. 그러면은 한쪽에서 이득을 볼지라도 다른 쪽에서는 또 이제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시장이 좋을 리는 분명히 없기 때문에 네. 예,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령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으로 만약에 이어진다든가 역시나 반도체. 예, 그리고 이제 7월 중순쯤에 이제 화웨이와 관련된 제재가 구체화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9월 달 정도에는 이제 확정될 텐데 만약 그 부분이 정말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정도로 네. 미국 장비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기업들은 지금 비메모리 쪽에 한정이 돼 있지만은 네. 만약에 메모리까지도 그 확대가 돼 가지고 이제 수출 못하게 해버린다면은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말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은 늘 있지만 근데 이제 이거가 지금 아직까지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당장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9월이니까. 예. 트럼프가 지금 이제 기자회견에서 네. 우리나라 초청 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한 거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청와대 초청장이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청와대 측에서도 지금 답변을 안 내놓고 있는 예, 상황이죠. 청와대도 정확하게. 뉴스는 봤다. 네. 그런데 이제 백악관하고 협의를 공식적인 해야겠다 건 이랬으니까 없었다. 예.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어떤 그 막후에서의 네.
예, 어떤 이제 그런 외교 활동들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걸 보기 때문에 계속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죠. 우려할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미중 간의 문제가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모르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하기 때문에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겁먹을 것 같진 않다. 네, 이런 식으로 미치는 영향력 제한적으로 네,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네. 노후 공동건축물 이거 2022년까지 다시 리모델링 완료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핵심이 되고 있는 분위기 같거든요, 이쪽이요. 네, 그러니까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제 예전 같으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거의 뭐 쫙 확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풍력 이제 뭐 이런 태양광. 근데 그게 벌써 거의 이제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뭐 벌써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뭐 신재생 에너지 실제로 한 게 없어요. 그쪽에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쪽을 밀어붙이기에도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지금 이번에 나온 그 리모델링이 결국은 유럽에서 아이디어를 준 거죠. 유럽 쪽에서 그 그린 뉴딜 정책의 맨 앞부분이 리모델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차용을 좀 한 걸로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이 그린 뉴딜 사업에서는 핵심 사업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걸 하려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가령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 빌딩에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에너지 효율화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어떤 그 블록 내에서의 뭐 에너지 효율화를 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뭐 단열을 잘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온실가스 저감 부분은 뭐 신재생 에너지와 좀 연계돼 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SOC 사업이 같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합쳐진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에도 뭔가 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기에도 괜찮고 또 일자리 창출이 지금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그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하고 연결시키기도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어찌 보면 그린 뉴딜에서 실제 그 정체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 사업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정부 내 계획이 이제 조금씩 구체화가 아마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뉴스 정도고, 그러니까 뭐 그 노후 시설 리모델링 하겠다. 이건 사실 그린 뉴딜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노후 시설 리모델링이 과연 그린 뉴딜과 연관돼서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가 더 구체화돼야 거는.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모멘텀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건자재 쪽, 뭐 시멘트 쪽, 계속 건자재 이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광범위하게 움직여서. 예, 뭐 이제 시멘트 쪽, 뭐 페인트 쪽 이쪽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움직이던 뭐 수처리 관련 일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 내에 어떤 이제 그런 것들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ESS 같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블록 내에서 ESS 같은 것들 저장 장치를 크게 더 가지고 뭐 이쪽에서 생산된 전력이 남으면 그쪽에다 저장해 가지고 저쪽으로 판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예, 오늘 뭐 이제 종목을 본다면은 오늘은 이제 삼목에스폼이 제일 많이 움직이네요. 삼목에스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콘크리트 칠 때 네. 거푸집이라고 그러죠. 네. 예, 거푸집 부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거푸집 또 이제 비계라고 해서 왜 이렇게 쇠파이프로다가 저기 그 발판 만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 하는 회사예요. 삼목에스폼이요. 예, 이제 그런 것들 움직이고 지난번에 이제 NX가 제일 먼저 떴었는데 오늘도 좋은데요. 예, 오늘도 NX 네.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이 먼저 뜨고 있고 시멘트 쪽에도 지금 고려 시멘트라든가 삼표 시멘트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종목이 조금 확산 기미가 있다면은 조금 더 이쪽 테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삼목에스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점 대비 눌림목 깊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직은. 네. 그 한솔 홈데코라든가 현대리바트가 또 이번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왔죠. 예, 그러니까 실적을 본다면 그런 종목이 좋겠고, 네. 지금 근데 이제 테마의 어떤 이제 뭐 대장이냐 아니냐 이런 걸 본다면은 맨 처음에 떴던 NX 같은 종목들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아직도 기회에 있는 종목 있다라는 판단이니까 잘 골라내야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엔터주 얘기해볼까요? 앞서서 저희가 전략도 체킹을 한번 해봤는데 괜찮다라는 의견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제가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엔터주들 걸그룹도 많이 하시는 거 저보다 훨씬 잘 하시더라고요. 엔터주 이제는 좀 몸이 가벼워질까요? 코로나 이제 악재 벗어났습니다. 예, 사실 그 엔터주는 코로나만 아니면은 올해 굉장히 괜찮았을 이제 섹터인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가 이제 지나가 버렸죠. 근데 일단은 엔터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가장 큰 물결이 하나가 지금 오는 게 빅히트 건이잖아요.
빅티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뭐 전체적으로 활력을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예, 어쨌든 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빅히트 몸값이 지금 그림을 잠깐 좀 준비했는데 엔터 3사 평균의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0배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만 하더라도 처음에만 하더라도 빅히트의 예상 시총이 적정 시총이 2조 이랬거든요. 네. 2조만 하더라도 3, 4 합한 것보다 컸어요. 그러다가 4조 됐다가 5조. 네, 지금은 6조까지. 와. 4조에서 6조까지 지금 아이비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뭐 그 흥행을 위해서 좀 높게 부르는 게 있긴 있지만은 네. 어쨌든 굉장히 지금 높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BTS 펀드도 나오고 정말 예, 그렇습니다. 화려하더라고요. 이쪽에 그래서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터 전반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중국의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같은 것들이 네.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요번에 보니까 빅뱅의 GD하고 네. 블랙핑크의 리사가 최근에 그 중국 광고 촬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의미가 있는 거겠네요. 한류 스타들이 중국에 가서 광고를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한령이 이제 해제가 되나 이런 이제 되나요? 예, 뭐 기대감. 네. 그 한한령은 공식적으로 제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풀릴 때도 공식적으로 안 풀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이제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중국에서 지금 이미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이제 나올 텐데 뭐 헨리가 지금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헨리요. 예, 또 우기도 있고 또 아까 나왔던 그 리사 같은 경우에도 그저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한령이 지금 풀리고 있는 건가라는데 근데 이건 뉴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또 이제 중국에서 뭐 공연을 한다든가 또 팬미팅을 한다든가 한 명만 터뜨리면 한 그룹만 터뜨리면은 엔터 전반적으로 아마 활력이 될 겁니다. 그 트와이스가 이번에 새 앨범 모어앤모어로 9개월 만에 컴백이거든요. 네. 또 이제 블랙핑크도 컴백하고요. 지금 다 6월 초에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가수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발표하려던 앨범을 다 지금 정지시켜 놨어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하나씩 한 둘씩 나오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있고 특히 엔터주 실적 타격이 2분기가 지금 피크라서 그러니까 2분기가 그러니까 저점으로 봐야 되겠죠. 3분기부터는 받는 가능성이 뭐 거의 농후하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엔터주는 지금도 뭐 들어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요. 엔터주 중에서 제가 제일 보는 부분이 이제 JYP 엔터를 제가 보고 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시성이 제일 높고 또 영업이익 그 성장률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올해 엔터 3사 중에 제일 괜찮습니다. 1분기에 그렇게 안 좋을 때도 JYP는 괜찮던데요. 네, 선방을 좀 했고 예. 2분기는 조금 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에서는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2분기 안 좋은 것보다는 하반기 이제 좋을 거를 보면서 움직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만간 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뭐 가을철 이런 것도 있고 한참 그때 또 활동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BTS의 이거 또 상장과 함께 너무 이쪽으로 수급이 쏠려 버릴까봐 여기에 대한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떨까요 이쪽은? 그러니까 BTS가 이제 만약에 상장이 되면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나머지 엔터 3사들을 비롯한 다른 엔터주들은 약간 좀 수그러들 여지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등장하기 전까지만 원톱으로 JYP 보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6월달에 걸그룹 대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아서요. 한번 보시죠. 올해 전반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섹터다라는 신규수 전문가 시각 저희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 큰 그림을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잡아주실지. 일단 6월 첫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부터는 있죠. 경기 지표가 거의 반등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5월이 저점으로 해가지고 6월부터는 경기 지표. 그러니까 5월달 우리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5월달 경기 지표 안 나올 텐데 이렇게. 5월달 경기 안 좋을 텐데 한 달 내내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6월부터는 이제부터는 경기 지표가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될 거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G2도 그렇게 같이 흐름이 나올 거로 보시는 게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지표까지 좋아진다면 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계속해서 외쳐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